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공호선생님 말씀과 지저세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호선생님께서 몇몇 회원 앞에서 말씀하시기를 학교에서 배운 지구는 잘못됐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구는 속이 텅 비어 있고 남북이 뻥 뚫렸는데 구멍 지름이 무려 2000km라 했습니다. 양극이 모두.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지구본이 양극 90도라 했는데 90도는 존재하지 않아요. 80도가 끝입니다. 나침판이 77.5도만 되면은 서기 시작해가지고 80도에 완전히 수직으로 서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거기가 극인 줄 압니다. 그래서 아문전 극과 피어리 극이 다릅니다. 피어리가 간 부분이 80도고 거기가 북극이다 했는데 아문제는 또 반대쪽으로 가가지고 거기가 또 극이다 해가지고 극이 이동한다고 그랬어요. 극은 이동하지 않아요. 단지 위치가 다르지. 즉 무슨 얘기냐면은 아문제는 이쪽으로 올라가고 피어리 이쪽으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여기 구멍이 빵 뚫렸는데 여기 뚫렸는데 이쪽으로 간 사람과 이쪽으로 간 사람과 위치가 다르죠. 아문제는 극은 여기고 피어리 극은 여기고 또 누구 극은 여기고 지난번에 또 그건 누구야 정글의 법칙 방영했는데 남극 간다 하고 남극 근처 엉터리 가가지고 거기서 남극이라 하고 뭐 측정도 하고 뭐 실험도 하고 했는데 터무니없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그 떠나기 전에 내가 방송국에 가가지고 그건 잘못된 거다 얘기하는데 못 알아듣고 실무진과 만나지도 못했어요. 엉터리로 지금까지도 자주 방하고 있는데 아주 잘못된 방향입니다. 그래서 봉선생님께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거기에는 우리보다 문명이 10,000년 앞섰다고 하셨어요. 거기다가 또 평균 키가 3m 70이고 평균 수명이 500살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듣는 사람들은 너무 충격받았어요. 보통 충격이 아니었습니다. 상상 불가한 추측이죠.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거기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공부된 사람들이 재련이 관심이 있으니까 심원 열린 사람들은 지저세계를 볼 수가 있죠. 지금 내가 아는 사람은 몇 사람이 봤죠. 그러다 보니까 난 어느 날 관심도 없었는데 느닷없이 눈앞에서 지구가 보이는 거예요. 텔레비 화면에서 텔레비 화면 같이. 그런데 지구 직경이 1m가 넘었어요. 한 1m 50에서 2m 가까이 크게 보이는데 내 생각으로는 나와 지구와 거리가 한 20-30만 킬로, 즉 지구에서 달까지가 40만 킬로인데 그 중간보다는 좀 달 쪽에 가까운 것 같이 보였어요. 그러는데 지구가 살살 움직이는데 아주 엄청 아름다웠어요. 상상 아주 초월이에요. 노란색, 붉은색, 흰 구름, 또 바다 파란색, 이것이 엄청 아주 옥구슬로 아주 형용할 수 없는 아주 멋있는 옥구슬이었는데 그것이 점점 돌면서 내가 이제 북극 쪽으로 조금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내가 움직이는 게 지구가 나 쪽으로 돌아서 극쪽이 나를 향하는 거예요. 그 극쪽을 바라보니까
너무 투명하고 파란데 백산천지물보다도 가을 하늘보다도 바이칼보다도 더 맑고 팔아가지고 너무 놀랐어요. 가슴이 막 두근두근하고 내가 그 지구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 같고 아주 그 감동은 이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자꾸 알아보니까 미국 나사에서 지구 구멍 양 뚫린 거를 촬영을 했어요. 했는데 왜 뚫렸는지, 그게 진짜로 뚫린 건지, 그 속에 뭐가 있는지 전혀 모르니까 발표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서 지금까지 숨겨놓고 자기들 비밀리에 연구를 하고 있어요. 왜 뚫렸는지, 속에 뭐가 있는지. 그런데 내가 백선족의 길에다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발표했죠. 그 이유는 중국에서 달 날아가는 인공위성을 요즘 올렸습니다. 거기서 촬영해서 달 뒷면 촬영할 수도 있고, 또 거기에서 반대쪽으로 지구를 바라봤으면은 또 양극이 뚫린 것을 촬영할 수가 있어요. 그러기 전에 내가 미국보다도 중국보다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서부터 우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 하는 걸 발표하는 겁니다. 즉 우리나라가 우주공항에 대해서는, 즉 우주 과학에 대해서는 최첨단 과학 국가다 하는 걸 세계에 알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조차도, 특히 우리 회원조차도 봉선생님께서 말씀하셨고 내가 자세히 밝혔는데 믿지 않은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사진을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 그림까지도.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은 이것이 지구 모습입니다. 지구가 두께가, 요 두께가 요게 지구 껍질입니다. 지각이에요, 지각. 요 두께가 요 두께가 500kg입니다. 500kg. 요 두께가 500kg. 그리고 요것이 2000kg예요. 여기 2200kg인데 정확히 2200kg입니다. 왜 2200kg가 되느냐 하면은 지구 1도 위도 길이가, 거리가 110km예요. 근데 이거는 극이라고 생각하는 가운데에서 여기까지가 10도고 여기서부터 10도니까 20도니까 2200km가 뚫리는 거죠. 남북극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모형은 양극이 똑같이 뚫려 있고, 요 그림은 지구 지표의 기류가 적도에서 뜨거우니까 기류가 상승합니다. 상승해서 양쪽으로 퍼지고, 또 여기선 하강합니다. 여기는 사막지대예요. 사하라같이 사막지대고, 다시 여기서 내려가면은 이것이 양쪽으로 퍼져요. 퍼져가지고 60도부근에서 기류가 올라갑니다. 이리 올라가고 이리 올라가고 해서 여기서는 이리 내려갑니다. 그런데 100m 내려갈 때마다 온도가 0.6도씩 올라가요. 그러니까 1000km 하강하면은 1도가 높아집니다. 수천 킬로에서 여기까지 내려가니까 극이지만은 우리 지구에서는, 지표에서는 상당히 춥지만은 여기서는 수천 킬로 내려가니까 온도가 높아, 여기 따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태양이 여기까지 뜨겁지 않지만은 극적이 춥지만은 이 기류의 하강이 일어나서 팬현상이 일어나서 여기가 단열 팽창으로 뜨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는, 이 해는 태양이 바로 떠서, 태양이 여기다 그렸지만은 옆에서 볼 때 여기지만은 실제는 태양이 여기쯤 있습니다. 여기쯤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뜨거워요. 뜨뜻하지. 그러나 지구 태양같이 뜨겁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추울 것 같지만은 기류가 하강해서 단열 팽창으로 이 지구 내부가 전체가 뜨뜻해요. 그러니까 상춘시절이죠. 그리고서 여기서 기류가 나갈 때는 이게 여기 대표되니까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일이 상승합니다. 일이 밖으로 나가요. 나갈 때는 상당히 추워요. 분리자들하고 엄청난 눈보라가 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표는 상당히 춥습니다. 그러나 가운데에서부터 내려갈 때는 뜨뜻해요. 그리고 해류가 또 이렇게 내려가면 해류가 또 이렇게 흘러나가요. 여기에서 기류도 흘러나가고 해류도 흘러나갑니다. 양극이 똑같아요. 그리고 24시간 지구가 똑같습니다. 태양이 여기로 보이지만은 이게 옆에서 찍어서 가서 실제로 위치로 여기쯤 돌아요. 그러니까 이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데 여기도 밤낮이 지표가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 지표에는 바다가 70%고 육지가 30%인데 이 내부는 반대예요. 반대라 육지가 지표보다 넓어요. 바다가 3이고 육지가 7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구는 요 부근이 사막이에요. 요 부근은 얼음이고 그런데 여기는 빙하도 없고 사막도 없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은 지표보다 넓어요. 그 인류학자들이 이런 내용을 모르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지구는 200억이면 끝난다 했는데 200억이 아니라 400억도 살 수 있고 500억도 살 수가 있어요. 이 안에가 더 많이 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만 뚫렸느냐 하면은 이거는 화성인데 이거는 여기 지금 뭐가 잘못해서 이건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잘못된 이게 복사하는 도중에 뭐가 묻어서 그런 거고 여기가 뚫린 데입니다. 이게 북극이에요. 옆으로 지금 찍었는데 옆으로 찍은 거를 시간과 위치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건 흰 것은 이게 구름이지 흰 구름이고 이것은 이제 어두운 구름이고 근데 우주과학 학자들은 뭐라 하냐면 이걸 하얗다 해서 하얗고도 모른다 해서 백암점이라고 백암점. 붉은 것은 저감점, 어두운 흑암점 이러는데 이것은 시계 보인다 해서 백암점입니다. 이렇게 뚫린 것이 확실하고 거기다가 이것은 목성이에요. 목성인데 요 부분은 역시 복사하다가 잘 모르고 묻어서 쳐서 그런 거고 요 부분이 뚫린 부분입니다. 이게 북극이에요. 목성이 북극. 이게 얼마나 크냐면 이 거리가 이 길이가 3만 킬로예요. 3만 킬로. 3만 킬로는 지구 직경이 13,000 정도 되는데 지구가 두 개가 한꺼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건 위성들인데 위성들이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이렇게 큽니다. 위성은 이렇게 작고 또 이 토성도 많이 토성은 직경이 한 2만 킬로 가까이 돼요. 이것은 3만 킬로고 이거는 좀 작죠. 이건 훨씬 작은 별이기 때문에 화성이기 때문에 얼마 안 되고 이것은 3만 킬로, 토성은 2만 킬로 이와 같이 뚫려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제가 책을 발표도 했고 설명도 했는데 믿질 않아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제가 항공우주국 직원, 즉 카이스트 대전의 대덕단지 박사들하고 교수들하고 한 20여 명 놓고 1년 반 정도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거기 대표가 항공우주국 감사실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우주에 대해서 자기가 다 많이 관장하고 그러니까 항공우주 관장하니까 감사실장이니까 내가 지구 양국이 뚫렸다 그러니까 반박을 해요. 믿질 않아요. 그러면서 나보고 우리나라에서 인공위성이 하루에 몇 바퀴 도느냐고 물어요. 그래서 내가 하루에 17바퀴 돈다. 내가 어딜 도느냐 해가지고 내가 남북국을 중심으로 돈다 했어요. 통과한다 했어요.
근데 거기 촬영 안 됐겠냐? 그 사람이 그래요. 내가 우리나라에서는 촬영을 안 했고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했더니 빡빡 우기는 거예요. 감히 내가 자기들을 무시한다 이게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확실히 알고 자기는 자기가 책임자니까 촬영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옥신각신 했는데 내가 그럴 거 없이 당신이 실장이니까 감사실장이니까 촬영 우리가 방해하면 되지 않냐. 그래 둘이 합의해가지고 항공우주 그 방영실이 아주 큰 극장처럼 아주 넓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방영을 했습니다. 둘이 이제 감상을 하는 거죠. 감상했는데 칩에 방영 시작하니까 뉴질랜드 쪽에서 더 쭉 돌아서 동남으로 해서 우리나라를 거쳐가지고 바이칼 지나서 시베리아 거쳐서 북극 쪽으로 가요. 거기 나가다가 북극 가니까 꺼져요. 그래 또 오다가 또 이제 북극 지나니까 북아메리카 지나서 캐나다 쪽에서 아메리카에서 아르헨티나 쪽으로 가지고 또 남극 쪽으로 가요. 그래 또 꺼져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또 한참 있다가 또 오니까 또 돌아가요. 자, 봤잖냐? 촬영이 안 됐잖냐? 이제 어이가 없는 거죠. 그분은 그 촬영 안 한 것도 몰라요. 난 내용을 많이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기술자를 불렀어요. 이게 어찌 된 거냐? 왜 양극을 촬영 안 했냐? 하고 물으니까, 감사할때 물으니까, 거기 촬영을 왜 해요? 거기 얼음바다고 쓸 못 없는데, 거기 촬영하려면 괜히 배터리만 나가지. 이게 인공위성은 태양 배터리인데, 필요 없이 거기 태양도 없는데 촬영하려면 배터리만 나가고 비용만 나간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라고 했냐면, 그러지 말고 비용이 들더라도 촬영해라 하고 부탁해서 이제 승낙을 받았어요. 한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고 두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요. 다시 기술자 불렀어요. 어떻게 됐냐니까 촬영을 못했습니다. 왜 못했냐? 그걸 촬영하려고 하니까 국회에 통과도 되고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또 쓸모없는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대에 촬영해서 쓸모도 없는데 엄청난 비용 들었는데 다 반대했다. 그래서 촬영을 못했는데 사실은 촬영을 안 하기도 했지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치를 몰라요. 과학자들이나 그 담당자들이. 왜 그러냐면은 뚫린 부분은 2000km이고 직경 2000km면 여기서 몽고 갈 만합니다. 그만큼 뚫렸어요. 근데 인공위성은 높이가 수백 킬로밖에 안 돼요. 그럼 수백 킬로의 높이에서 수천 킬로를 촬영할 수가 있냐? 그걸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는 아직 만들지 못했어요. 지면에서 가까우면은 가까운 부분만 촬영되지 넓게 촬영할 수 없지요. 카메라가 지면에 가까우면은 그와 마찬가지로 지구에서 너무 가까이 회전을 해요. 인공위성이. 즉 똑바로 촬영하자면 내가 지구 뚫린 것을 본 높이만큼 20만 킬로 내지 30만 킬로 정도 또는 그 이상에 가야 양극이 뚫린 것을 정확히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날씨도 좋아야 되고. 그런 이치를 몰라서 내가 한참 설명을 했죠. 지금 지구과학 교사들이나 제가 서울대 학생들도 만나고 지구과학 교사들도 만나서 책도 주고 설명도 했지만 알아듣는 사람은 없었어요. 오히려 초등학교 학생들이 더 잘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운 지구과학에 대해서는 아주 터무니없는 소리죠. 지금 미국이나 세계 각국 선진국들이 인공위성을 날리고 하는데 지구 내부조차도 모르면서 감히 우주를 탐험한다 그래요. 우주 탐험하기 전에 지구 내부를 먼저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럼 왜 뚫렸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화장실에 가서 변기에 물을 틀든
변기에 물을 욕조에 틀든지 세탁기에 물을 넣고 또는 세탁물을 넣고서 회전시키면은 회전력에 의해서 가운데는 원심 분리에 의해서 가운데 구멍이 빵 뚫립니다. 그걸 못 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또 태풍, 즉 저기압이 태풍이 크면 클수록 가운데는 저기압입니다. 그 가운데는 구멍이 뻥 뚫려요. 태풍이 눈이라고 하는 건 가운데는 구름도 없고 기압이 낮고 구멍이 뻥 뚫립니다. 같은 원리예요. 지구는 얼마나 속도로 뚫냐면 적도지방이 시속 1800km 돕니다. 시속 1800km 하면 엄청난 속도죠. 그러니까 지구 가운데가 뚫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만약 지구과학 학자들이 얘기한 대로 지구 고체라면은 1800km로 회전시키면 다 파괴되고 다 지구는 망가집니다. 즉 수축성이 있어야죠. 유연성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지구는 지각이 얇고 500km밖에 안 되고 그리고 밖에 대기가 있고 안에도 대기가 있고 물이 있고 이래서 지구가 유연해서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살기가 상춘지절이에요. 상춘절이니까 겨울과 뜨거운 여름이 없으니까 사람이 수명이 길고 거기다가 지저세계에는 호흡을 많이 한 사람들 많이 한 사람들이 지구가 12만 9,600년이면은 1기간입니다. 즉 지구의 나이 그러니까 지구 문명이 고도로 발달하면 악도 극도로 발달해서 도저히 하늘에서 볼 수 없을 때는 지구를 천지개벽해서 멸망시키고 씨만 남깁니다. 그것이 12만 9,600년입니다. 지금도 제 6번째 문명식인데 근데 지구 내부에는 악이 없으니까 전부 다 호흡 공부하고 그런 사람만 사니까 도인만 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호흡 공부 안 해도 나쁜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불량품도 없고 거짓도 없고 도둑도 없고 강도도 없고 추운 겨울도 없고 뜨거운 여름도 없고 물자가 풍부하고 그러니까 포도 하나가 달걀보다 크고 사과가 공만하고 맘모소 얘기들을 많이 하죠. 옛날에 맘모소가 있었다 하는데 지금 지저세계에는 맘모소가 있습니다. 코끼리 조상이죠. 근데 그것이 북극 얼음바다에서 가끔 발견됩니다. 또 통나무도 발견돼요. 그런데 사람들 생각에는 학자들 얘기는 그게 옛날에 빙하시대 때 맘모소가 얼어 죽었다 이에요. 그랬다가 얼음이 녹으니까 지금 드러났다 이렇게 생각해요. 얼핏 생각에는 그게 맞을 것 같죠. 그러나 전혀 엉터리입니다. 왜냐? 맘모소 두께가 몇 미터예요. 두께가 직경이. 근데 속까지 녹으려면 맘모소 뱃속까지 녹으려면은 표피는 다 얼어 문드러져서 부패해서 썩어 문드러져서 만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맘모소는 어떠냐면 뱃속서부터 표피까지 생생해요. 뱃속에는 풀이나 나무가 생생해요. 또 통나무도 가끔 떠 있습니다. 그게 빙하시대 때 통나무라고 그래요. 근데 아주 생생해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북극 주변에 한겨울에 빙하와 눈밖에 없는데 그 빙하 위에 눈 위에 하얀 꽃가루가 수십 킬로 이상 덮여 있어요. 그러니까 넓이로. 또는 어떤 때는 노란 꽃가루가 더 있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북극의 주변에 꽃도 하나도 없는데 식물도 없는데 어디서 꽃가루가 날아가는가. 또 뿐만 아니라 오로라, 극광이 있죠. 남극과 북극의 극광이 있죠. 근데 극광은 겨울철에는 북쪽에 강하고
여름철에는 남쪽이 강합니다. 즉 겨울철 북쪽은 태양이 멀어요. 멀으니까 그 구멍 속에 태양이 불빛이 흡수하는데 기류에 의해서 온도와 기류 작용에 의해서 오로라가 생깁니다. 그것은 뭐하고 똑같으냐면은 한밤중에 항아리 속에 촛불을 켜놓고 보면은 항아리 위로 촛불이 희미하게 흘러나옵니다. 그러나 대낮에 켜면 촛불 형상이 안 보여요.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것이 오로라, 즉 극광이죠. 그래서 속도가 빠른, 빨리 회전하는 별들은 전부 다 양극이 뚫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성이나 금성은 뚫려 있질 않아요. 달도 뚫려 있질 않아요. 달은 회전 속도가 느려요. 한 달에 한 바퀴밖에 안 도니까 회전력이 없어서 뚫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화성서부터 해왕성까지 뚫려 있습니다. 그럼 명왕성이나 달이나 금성이나 수성은 뚫려 있질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내가 뚫려 있다니까 또 엉터리로 알지도 못하면서 달도 뚫렸다고 발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터무니없는 소리예요. 근데 이제 지구 내부에는 소음도 없고 공해도 없고 각종 범죄도 없으니까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그것이 바로 제2천국입니다. 그래서 내가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빨리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세계를 드나들고 지식을 만나야 됩니다. 지금 그대로 가면은 공부가 덜 되고 치료에 약해서 그 사람한테 붙들리면은 또 그 사람들은 IQ가 높아서 우리들을 마음을 마음대로 조절해요. 그 사람들 구석 속에 헤어날 수가 없어요. 즉 동물원의 짐승과 같은 역할밖에 못해요. 그러나 그 사람들하고 맞먹으려면 정신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만나면은 바로 그 사람의 운명을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국이나 독일 같은 나라보다 100년 내지 1000년을 앞설 수가 있어요. 제일 먼저 갔다 오는 사람들은 엄청난 부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초고도 문명국가를 만들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얘기하기를 제3천국을 건전한다, 후천세계를 건설한다 하는 얘기는 제2천국은 바로 지저세계고 제1천국은 천상,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고 제2천국이 지저세계고 우리는 후천세계를 빨리 개발해서 정신공부를 많이 해서 제3천국, 세 번째 천국을 여기에 건설해야 됩니다. 즉 후천세계 건설이죠. 그리고 또 인공위성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비행젓이 UFO라고 그러죠. 사실 그것이 외계인이 아닙니다. 지구 내부인이죠. 즉 지저세계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밤에 기룡산에서 공부하자면은 밤중에 빠른 속도로 비행 물체가 왔다가 우뚝 서기도 합니다. 지표에 있는 비행기로선 가다가 우뚝 설 수가 없어요. 회전을 직각으로 꺾을 수도 없고 좁게 돌 수도 없어요. 그럼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계룡산 밤중에 그걸 본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외계인이 아니고 먼 별에서 오는 게 아니고 바로 지구 내부입니다. 이렇게 지구 내부가 엄청난 문명을 유지하고 좋은 제2천국이 있는데 과학자들은 그것도 모르고 목성을 갔다 오느니 토성을 갔다 오느니 어디를 갔다 오느니 하지요. 갔다는 오지요. 그러나 정확히 발표도 못하죠. 알지도 못하고. 우선 지구 내부부터 똑바로 알고 똑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학교에서 지구 과학 가르치는 건 터무니없는 소리예요. 밀도가 얼마고 온도가 얼마고 뭐 비중이 얼마고 질량이 얼마고 다 헛소리예요. 참 한심한 얘기죠. 그래서 우리 회원님이라도 이런 내용을 부정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본인이 직접 지구 내부를
시만을 볼 수 있고 끌어다 볼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봉우성께서는 한두 번 가신 게 아니고 여러 번 다녀오셨고 또 뿐만 아니라 백두산 근처에서 봉우쌤이 간단히 만든 인공위성으로 같이 탔던 사람이 현재도 살아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봉우쌤 말씀이 구봉할아버지와 전우치가 비행문체 즉 구봉할아버지가 만든 잠자리 비슷한 물체를 타고 다니셨다 했죠.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지표에서는 비행체의 처음 시작이죠. 비행기 이전에 벌써 자유자재로 날아다니는 비행체를 구봉선생님께서 만들어 타고 다니셨으니까 전우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UFO의 사실도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나한테 직접 오시든지 아니면은 여기에 지저세계에 자세히 밝혔으니까 이것을 자세히 보시기 바라고 더 부탁드리는 것은 공부를 열심히 하면 불가사의 해법입니다. 우리 공부가 바로 불가사의 해법이에요. 모든 불가사를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세요. 성통공활하십시오. 감사합니다.